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입니다. 자, HLB가 파이널 리뷰를 마쳤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잠시 후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지금 마이크론도 호재성 이슈, 즉 실적이 가장 큰 호재죠. 너무나도 좋은 모습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4만 포인트라는 어마어마한 지수를 앞두고 살포시 휴식을 취하는 거 좋습니다. 여기서 한두 번 이렇게 좀 경계감 느끼고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 나스닥도 다시 한번 GTC 2024 이후에 훈풍을 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보니까 미증시는 걱정할 게 없는데 우리나라 증시 왜 이렇게 못 오르냐라고 하셨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오늘도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만착은 못했는데 결국 반도체주 쪽에서 지수를 끌고 간다라고 하면 가장 편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바닥권에서 턴대기 시작했고 하이닉스 신고가 계속 달성하면서 이제 반도체주들 쭉쭉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가치주들 올라오는 것들,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주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면서 지금 지수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불어넣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고 이것만 보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얼마를 누적으로 매수하고 있느냐? 2022년 4분기부터 해서 31조 원을 넘게 매수하고 있다. 자, 이거 30조 원도 넘어갈 가능성 충분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30조 훌쩍 넘어가고 있는 모습. 8조 원만 넘어도 꽤 많이 매수했구나라고 기존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18조 원을 넘어 28조 원을 넘어 30조 원까지 외국인들이 그냥 한국에 관심이 너무나도 많다. 얘네는 왜 이렇게 싸냐? 우리 상승 초입까지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모으겠다라는 그런 일념 하나에 우리나라 지수 안 올리고 바닥권에서 계속 모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중국에 대한 이제 미국의 견제, 이번에도 반도체 신경전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이랑 영국이랑 중국 정부 해커 제재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반사수에 얻는 국가 어디냐 이렇게 살펴볼 때 한국하고 일본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실제로도 수혜를 많이 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구간, 이제 상승 초입 2600 넘어서 상승 초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까지 가느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저거 3000 아래서 끝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중간중간 저항 정도만 받는 거지. 코스닥 또한 마찬가지. 890 넘어서 이제 형님이 먼저 올라가고 코스닥 동생 끌어주고 이 느낌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코스닥도 이제 추세 타기 시작했고 이제 1000포인트 갑니까 안 갑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1000포인트는 지나가는 구간이다. 근데 이런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외국인들이 3000포인트를 가던 3500을 가던 4000을 가던 외국인들은 어차피 간다. 투자의 개념으로 가는 건데 여러분들은 투기의 개념으로 이제 당장 내일이라도 2850이라도 가면 좋겠다. 이번 이 4월에라도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시간을 딱 정해놓고 단기 급등으로 보니까 이제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갖고 보시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수 추종형 포트폴리오를 이제 매매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지수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지수가 좋으면은 그에 맞는 섹터의 종목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그래요. 그리고 너무 소외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체를 할 거냐 아니면은 들고 가도 되느냐 정도까지만 파악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수는 너무 지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원했던 방향 그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행스가 17만 5천 원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양호하고요. 위에 이제 안착을 해도 좋고 아니면 여기서 한번 저항받고 밀렸다가 가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넘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구간은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고무적인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올라온 게 HBM 이슈로 올라온 거예요. 그죠? HBM 이슈로 올라왔고 D램은 이제 바닥에서 이제 살살 돌리는 거 아니냐 정도로 올라왔죠. 그러면은 실적 어떻게 돼요? 실적이 이제 정상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정상화 됐나요? 정상화 됐습니까? 아니죠. 아직까지 이제야 이제 적자를 탈피한 정도예요. 예? 영업이익에서 적자 탈피한 정도지 아직까지 한참 멀었어요. 이제 정상화 되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우려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올해는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작년에 7조 원 적자였는데 올해는 12조 원 이상 흑자 기조로 다시 마무리하면서 이제 화려하게 실적으로 컴백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참고로 내년에는 그럼 더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제 디램은 올라오기 시작하고 HBM도 성장하고 있는 구간이죠. 내년이면은 이제 연말에서 내년 정도면은 디램은 다시 한번 궤도에 올라서게 될 것이고 HBM은 더더욱 성장한다라고 하면 이게 단위가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앞자리가 또 바뀔 수 있습니다. 10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출발한다고 하기엔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제 출발하는 구간이고 SK하이닉스는 신고가 달성하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즐겁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17만 5천 원 뭐 요 구간 신경 쓸 거 없다. 그냥 지나가는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삼성전자가 조금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제가 볼 땐 요거 이제 수렴 과정 거치는 것 같다. 해서 수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한번 돌파 시도한 다음에 눌림 이후에 이제는 넘어가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때가 다 됐습니다 했는데 한 열흘 정도 더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왔죠. 제가 넘어가기 전에 분명히 여러분 이제 곧 큰 거 올 것 같습니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큰 게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왔고 이제 GTC 이제 2024 이후에 삼성전자가 HBM 쪽으로도 이제 엔비디아에 공급한다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기대감이 높다 테스트 중이다라고 이미 젠슨왕이 발표했으면은 뭐 얘기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보면은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종목이 지금 오른 게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도 박스권 하단에 있고 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종목들 여러분들 뭐 같이 좀 체크하시면서 이제 요런 거 이제 잘 체크해 보시고 뭐 하나마이크론 뭐 하나머트리얼즈 뭐 요런 쪽을 뭐 잘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는 뭐 한미반도체랑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자 한미반도체는 삼성에서도 지금 거래를 안 하고 있는데 둘이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삼성에서도 지금 한미반도체에 이제 후용 장비를 가져다 써야 되는 이런 뭐 타이밍이라 지금 뭐 좀 애가 달아 있다. 그래서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론 확정될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봐야 되는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중 반도체 신경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중국 공업정보화부에서 작년 12월 26일이었죠. 크리스마스 지나자마자 인텔 AMD 탑재한 PC 서버 사용 금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하고 올해부터 적용한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18개의 프로세서 OS 명단을 공개했는데 다 중국 제품이에요. 우리로서는 믿을 수가 없는 뭐 발표지만 중국은 저게 통하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의 이제 신경전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다. 어차피 본인들이 이제 제재를 당하고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자생하겠다라는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 후에 이제 주요 이제 투자은행들 줄줄이 목표가 상향하는 것만 해도 뭐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테크인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면서 날아가고 있죠. HBM 쪽으로도 이제 검사 장비 이제 공급하고 하면 이제 더더욱 뭐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램 업황은 뭐 이미 회복 중이고요.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질세미캠 뭐 최근에 텍사스에서 세제 혜택 뭐 얘기 나오면서 회의에 참석했다라고 하는데 ENF 테크놀로지도 텍사스 근처에 이제 공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이 기업이 최근에 이제 디램 쪽이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밑에 있어서 그러지 4만 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니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제 뭐 제자리 찾아가기 시작하는 이런 모양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미국과 영국이 중국 정부에 있는 이제 연계 코드를 제재한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국가정보원에서 제주 국가위성 운영센터가 이제 해킹 공격을 받았다라고 해요. 작년 말부터 해서. 그래서 경위와 피해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좀 이제 뭐 보안이 국방 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4대 방산국가 쪽이다라고 해서 무기 쪽은 이제 그래도 꽤나 많이 올라오는 편이긴 한데 이런 사이버 보안 문제도 이제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에는 사이버 보안이 안 된다라고 하면 뭐 아예 자주국방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센지렉 같은 경우가 이제 뭐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랑 이제 차세대 AI 사이버 보안 기술을 개발하기로 협력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이런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 기업을 이제 딱 들어가 보면은 K사인이 최대 지지에 올라 있죠. 그러다 보니까 K사인은 센지랩이 엮여서 올라왔다. 그럼 K사인보다는 센지랩을 매매하는 게 더 유리한 거겠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살짝 풀렸습니다. 거래대금 실렸으니까 만약에 눌림 나온다 싶으면은 그때 또 관심 가지셔도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글로 시큐리티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도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고, 뭐 사이버원이나 관련주들 이런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 볼만 하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HB 테크놀로지나 뭐 선익시스템 뭐 이런 쪽이 움직였는데, OLED 쪽으로 아이패드 11인치 13인치 프로에 이제 뭐 장착을 한다 해서 이제 아이패드 쪽에 OLED 쪽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공급하는 거, 뭐 양산 본격화한다라는 거 뭐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HB 테크놀로지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2,500원 돌파해서 거래대금 실어주는 거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뭐 추가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오늘은 뭐 갤럭시 링 관련 얘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뭐 더더욱 뭐 좋은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도 OLED 쪽으로 해서 이제 모멘텀 받아서 올라오고, 예스티는 최근 계속 좋았었죠. 반도체랑 OLED 양쪽으로 뭐 수혜를 받는 모습인데, 이거는 25,000원 넘어가는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프로이청 같은 경우가 오늘 또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뭐 삼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국가 첨단 산업기 단지가 이제 뭐 입주 기업을 찾고 있죠. 그래서 벌써 11개 기업이나 이제 협약이 돼서 참여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제일 먼저 이제 확정이 되었다. 그래서 20만 원 넘어갔는데, 이거 22만 원 넘어가는지 잘 보세요. 2만 원 단위로 계속 올리면서 보면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 외에 이제 잘 살펴보면은 뭐 비츠로 넥스텍이나 이노스페이스, 동아알루미늄 요런 쪽, 그리고 세이렉스, WP, 우리별, 파루, 그리고 이제 페리지 에어스페이스, 우나스텔라, 중앙 EMC 뭐 이런 종목들 움직였다. 그러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니까 같이 볼 수 있는 게 뭐 세트랙 I 같은 경우를 좀 연계해서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요쪽 보시면 되고, 37,000원 돌파하면 이제 정말 오랜만에 4만원대에 다시 가는 겁니다. 세트랙 I가 하나그룹에 피인수 되기 전에 4만원대에 있었는데, 피인수 된 이후에는 주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죠. 이제 재궤도에 다시 올라오기 시작한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제 뭐 인텔리안 테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나 AP성이나 이런 종목들 같이 좀 이제 살아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 비츠로 넥스텍 뭐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이제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를 같이 봐야 되는데, 이거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츠로테크가 아직 바닥에 있는데 100% 자회사입니다. 그럼 비츠로테크 제가 볼 때는 슬슬 관심 가져볼 때가 되지 않나 싶고요. 뭐 LIG 넥선 같은 경우는 뭐 입주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최근에 계속 뭐 긍정적인 모습, 방산 쪽부터 시작해서 우주항공이랑 다 좋은 모습, 거기에 로봇까지도 진출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즘 시장을 굉장히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릴 때만 해도 욕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슬슬 이제 주가가 조금 올라오다 보니까 다들 이제 그래도 내 주식 뭐 4년 5년 기다려서 그나마 이제 좀 다시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기분이 다시 좀 회복이 되신 것 같습니다. 기분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제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가 좀 경계감을 보일 수 있는 캔들, 그런 경계감을 보일 수 있는 차트가 만들어지긴 했다라는 거. 그래서 단기 차익 실현하실 분들은 최소 절반에서 뭐 3분의 2 정도 줄이면서 보셔도 되고요. 뭐 아예 뭐 다 정리하셔도 다시 사면 되긴 하는데, 아예 없으면 또 매수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부만 남겨놨다가 뭐 한 20%든 일부만 남겨놨다가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널 리뷰까지 완료가 됐는데, 이제 이슈 나올 건 거의 다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는 결과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프리뷰부터 시작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NDA 이제 프리 NDA 때부터, 사전 미팅 때부터 별다른 지적 사항이 없었다. 뭔가 지적을 하려고 만나는 건데 지적 사항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이게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제 진행 절차에 있어서 편안하게 진행되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미팅에서 허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별한 이슈 제기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그 중간중간에 그 자문단 미팅 같은 게 있어요. 청문회 같은 게 있는데, 이 청문회도 아예 생략이 돼 있죠.
그렇다라는 거는 사전 미팅부터 시작해서 본심사 중간 미팅 그리고 파이널 리뷰까지 해가지고 미팅 할 때마다 아유 지금까지는 문제가 발견된 게 없습니다. 딱히 뭐 우리가 지적할 게 없네요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다라는 거 제가 프리엔데이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적사항이 나와야지 이거 불안한 거 아니야라고 할 텐데 불안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리보세라닙이 이제 처음에 이제 신약물질이라고 개발한 게 2004년인데 예, 제가 2017년부터 교육해드렸죠. 2004년에 이제 처음에 이게 나와서 이제 뭐 전임상 뭐 동물임상 뭐 다 해가지고 이제 어찌됐던 사람한테 임상 실험을 해서 드디어 올해 같은 경우에 20년 만에 성과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물론 중국은 기존부터 뭐 좀만 있으면 중국은 이제 거의 뭐 10년을 몇 년만 있으면 이제 10년을 동안을 잘 먹고 있는데 경구용 치료제라 먹고 있다고 표현드린 겁니다. 이거는 항암제인데 경구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올해가 좀 뜻깊은 이제 해가 되지 않을까. 저도 기대를 뭐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급등에서 불안하다 하시면 조금 정리했다가 눌림목 나오면은 그때 뭐 다시 한번 사면 된다라는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여러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다른 종목들은 이제 단기 급등했을 때 뭐 HB 생명과학이니 이제 뭐 HB 제약이니 HB 이노베이션이니 나눠서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한 번씩 정리하면서 본주로 이제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HLB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이거 좀 덜 올라서 이제 키높이 마츠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이제 내일 정도에는 싹 정리하시면서 HLB로 교체할 타이밍 보시면 돼요. HLB로 이제는 슬슬 집중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삼성장 제약도 마찬가지죠. 제가 거의 제2의 셀트리온 수준으로 지금 좋게 뭐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게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가 셀트리온보다 좀 먼저 진출을 했죠. 그래서 이 유럽의 9개국의 독점 판매권을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뭐 작은 데만 있느냐 해서 봤더니 영국이 들어가 있어요. 뭐 EU는 아니지만 영국이 들어가 있고 뭐 벨기에가 들어가 있고 뭐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단제약 같은 경우는 매출처를 이미 확보가 돼 있는 거죠. 가장 먼저 시장을 선점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 그리고 신규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해서 신규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 건데 너무나도 성공적이라는 거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또 경구용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가 미국의 독점 판매 컨셉트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서 같이 뭐 동반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HLB 3000당제약 최근에 뭐 앱클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았었죠. 그래서 앱클론도 이제 뭐 제2의 HLB 소리 들으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 그리고 박셀바이오가 바닥에서 이제 앱클론의 뒤를 이어서 쓱 올라오기 시작하죠. 앱클론하고 박셀바이오 바닥 건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앱클론은 먼저 올라왔고 박셀바이오가 이제 슬슬 시작하게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종가 기준으로는 또 최고가 달성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작년 말에 금리 인하 얘기 나오면은 바이오주 쪽에 훈풍이 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아마 하반기 정도 중반에서 하반기 정도 가면은 그때쯤부터 이제 뭐 창투사 얘기도 나올 거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은 투자하기 좋은 여건이 마련되니까 창투사 쪽도 그때부터는 또 슬슬 뭐 볼 타이밍이 중간중간 올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NCT 드림이 신규 앨범 발표한 첫날 133만 장이나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기록인데요. 올해 최근에 뭐 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발표하는 이제 그룹들마다 앨범 판매량이 생각보다 좀 저조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중국에서 공동구매가 뭐 줄어들고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NCT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일본 쪽에서 지금 또 차트인에서 다 1위에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당연하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SM이 지금 다시 한번 쓱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악재들이 조금 이제 해소가 되는 거냐라는 뭐 의견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좀 빠르게 좀 회복되기를 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뭐 언제 이제 뭐 16만 원 뭐 이렇게 올라갔었는지 기억도 안 나죠 이제. 자,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올해는 이제 뭐 신규 이제 밴드, 신규 아이돌들이 이제 계속 대거 출시되는 이런 해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부터 시작해서 거기다 하이브는 이제 BTS가 이제 군대를 가서 이제 군필소년단이라는 이름을 듣기 바로 직전입니다. 진 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나 둘 저녁에 들어간다라는 거. 물론 이제 입대하는 뭐 정국 씨나 뭐 다 있지만 이제는 이제 올해부터 해서
이제 내후년까지 해가지고는 완전체가 될 수 있는 이제 군필소년단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솔로로 나와도 다들 빌보드에서 뭐 최상위권 혹은 대부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뭐 크게 공백이 일부는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하이브의 주가를 뭐 내려치게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뭐 뉴진스, 뭐 르세라핌 등등 동생 그룹들 잘해주고 있고 세븐틴도 잘 나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신규 걸그룹들 뭐 보이그룹들 출시되는 족족 다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뭐 SM 뭐 저평가돼 있다 생각돼서 좀 올라오는 것 같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가장 뭐 미들맨이다 든든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YG 엔터가 이제 베비몬스터가 제2의 블랙핑크처럼 이제 활약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하는 이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잘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감도 함께 갖고 있다라는 정도, 요 정도 보면서 이제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JYP는 뭐 가장 뭐 무난한 그룹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큰 이슈 없이 그냥 꾸준하게 흘러가는 그룹이다. 그리고 중견기업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큐브엔터가 가장 이제 뭐 독보적이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저 4대 엔터사 중에서 저라면 이제 뭐 하이브 아니면은 그냥 큐브 쪽을 본다. SM이나 YG 뭐 JYP는 이제 그때 타이밍마다 잠깐 트레이딩 전략이고 그냥 쭉 끌고 간다라고 하이브 아니면은 저는 바닥권에 있는 큐브를 본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이버 웹툰이 6월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추진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기존부터 계속 얘기는 나왔었는데 골드만삭스랑 모건 스탠리가 뭐 주관사로 선정돼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네이버가 주가가 지금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와 있어요. 8만 원, 18만 원대.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는 보통 매매를 하면은 수익을 주는 구간이었고 올해 성장주들의 좀뭐 훈풍이 좀 불어올 수 있는 금리 인하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도 여기에 있기엔 좀 아까운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Y랩이나 뭐 이런 쪽이 이제 웹툰 관련 쪽으로 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쓱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 DNC 미디어가 뭐 최근 웹툰 관련 중에서 뭐 대장이었죠. 나 혼자 온 레벨업 애니메이션까지 얘기 나온 다음에 쓱 올라왔다가 올라온 거 다시 다 내줬습니다. 그러면은 24,000원 구간 회복하면서 거래 대금만 한번 실어주면 다시 한번 또 움직일 수 있는 구간 나온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핑거 스토리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쓱 치고 올라오면서 4,000원대 이제 두드리기 시작한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그리고 뭐 미스터 블루나 뭐 키다리 스튜디오 그런 웹툰 관련주도 전체적으로 보면 되겠죠.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도 2,800원 돌파하는지 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싹 올라와 줄 타이밍이 왔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그렇게 뭐 큰 움직임은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언제 움직이나만 잘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 5,500원 구간 회복할 때 보거나 아니면은 요 중간 정도 될 수 있는 뭐 한 4,750원 구간 전후 되면은 요 구간부터 해서 관심 가져서 4,000원까지 밀릴 때 본다. 혹은 관심 가져서 모아갔는데 5,500원 회복된다라고 하면 물량 실른다. 요 개념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큰 거 온다라고도 말씀드렸고 정말로 왔고 우리 시장 훈풍 타고 올라가고 있고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이런 뭐 저PBR 그리고 뭐 ROE가 좋은 기업 그리고 뭐 이런 유보금이 많은 기업 이런 기업들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서 뭐 오늘 LG전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익률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동안 뭐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면서 300원이나 뭐 배당 올린다라고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지만 그렇다고 뭐 이익률이 엄청나게 높은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의미 정도는 주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 보시면서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보시고 이 구간에서도 여러분 나는 좀 별로다 싶으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뭐 회원가입 공지를 한 달에 한 번 올려드리고 있고 지금 문의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약속된 시간에 이제 연락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은 빠짐없이 연구원들이 연락 드릴 거고 연구원들이 이제 연락 시간이 안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제가 연락 드리는 경우도 뭐 종종 있죠. 그러니까 연락되면 또 이제 다들 이제 반갑게 또 인사해 주시고 하는데 그렇게 뭐 인사도 한번 하고 이제 할 겸 그리고 여러분들 올해 이제 그동안 좀 만약에 1분기에 생각보다 수익률이 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또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잘 체크해가지고 이번에 결단을 내린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제 바닥에서 출발할 때 하셔야지 나중에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간 다음에 저는 아직도 수익을 못 봤습니다. 이제 수익 내주세요 하시면은
이제 시장이 끝나서 꺾이는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저희도 그 구간에서는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서로 이제 타이밍이 안 맞는 거니까 그렇게 시간만 질질 끌려가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지금 비자발적 장기 투자 그냥 한마디로 물려 있다라고 하시면은 지금이 기회일 것 같습니다. 종목을 어떻게 교체하던 지금 종목을 들고 가던 어쨌든 종목 들고 있는 종목이 올라야 되는 거는 팩트죠. 그러니까 무작정 들고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가망이 조금 없어 보인다. 지금 반응이 안 온다 싶으시면은 저희랑 함께 하시는 것도 지금은 아주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